라는 것이 예. 문화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 우리 문화적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과연 그 말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속담이라고 하면은 그 언어에, 그러니까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의 그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속담을 공부하면은 그 언어의 배경적 지식, 뭐 문화적 지식, 역사적 지식까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 이런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죠. 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를 익히게 되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를테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싸움을 할 때는 예전에 그 작은 도끼 가지고 싸움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속담, Let's bury the hatchet. 그럼 이제 그 손도끼를 묻어버리고 화해하자.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속담을 써서 말하면은 문화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상대방의 친근감도 줄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가령 속담을 보면은 그 사회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또 이해할 수 있죠. 그런 time is money. 그러면 시간이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걸 요구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가치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구문 학습을 할 때 속담 같은 걸 제시해 주면은 학생들이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겠죠. 가령 문화도 이해하고 영어 구문도 공부하고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뭐 그러면 수동태를 공부할 때 그런 표현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네. 두 가지를 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아까도 제가 그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과 네. 같이 우리 총장님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속담은요. 네. Never say die. 절대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우리는 뭐 쉽게 네.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네. 죽겠다라는 말을 그게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말이죠. 참 네. 흔히 자주 써요. 네. 근데 왜 우리 총장님이 그 많은 속담 중에서 네. 그 속담을 그렇게 아끼실까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웠던 시절, 그 가난을 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절의 어떤 기억들. 또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또 추억이 되잖아요. 네.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때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은 그때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 굶주리던 시절 그때 그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지. 만일에 포기했으면 벌써 죽고 이 세상에 없게 되죠. 속담 사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저는 또 뭐 학교 다니고 네. 있어서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돼서 안 그래도 탭스를 책을 하나 사뒀습니다. 네. 창시자가 저기. 시험 봐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속담의 대가이기도 하시지만요. 지금 영어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총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문제투성이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교육으로 이끌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현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영어 조기 교육 돌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초등학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유아 때부터 하니까. 그렇죠.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 그러니까 장기 어학 연수가 아니더라도 단기 여름 방학 연수를 통해서도 네. 조기 유학을 떠나는데 총장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어 조기 교육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 교육은 저는 원래 조기 교육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때처럼 제가 강력히 반대하는 건 이미 시작됐으니까 반대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했던 이유는 조기 영어 교육의 이 대전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믿고 있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뭐냐면 영어 교육은 어렸을 때 시작하면 대성공을 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을 넘기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잘못됐다는 증거로서는 요즘 그 조기 교육의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붐이 큰 붐이 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조기 영어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과연 어디가 잘못됐는지 조기 교육은 하되 과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올바른 진로를 다시 우리가 모두 다 모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큰 문제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조기 영어 교육 때문에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제지만은 심지어는 아이들 건강, 네.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또 더 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정 파탄도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요즘 출구 전략하는 출구 전략이 무엇인지 하는 걸 아주 고민해야 됩니다. 뭐 이 경제적인 리세션도 중요하지만 조기 영어 교육을 비롯한 우리 영어 교육의 실패라고 하면 실패, 뭐 실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면 이 문제투성이에서 벗어나는 길, 그런 출구 전략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유아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변에 보면 벌써부터 막 영어 공부를 시켜요. 벌써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부모들은 집에서 영어로 아이한테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비슷한 그런 총장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네. 모국어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모국어로 충분히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한 가지 걱정은요. 네. 그래서 모국어를 잘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뭐 놀이학교니 유치원에서 그렇죠, 영어를 네. 해서 웬만한 단어들을 알아요. 뒤늦게 시작했을 때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빨리 익숙해지고 영어의 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하우만큼은 저도 엄마로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가르쳐 주세요. 제 자신이 그 경험한 노하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너무 우리들이 서두르니까 못하는 건데 천천히 우리 머리에 영어의 저수지 하나 만들고 저수지 안에 영어를 많이 넣는 겁니다. 그건 이제 많이 듣는다든지 많이 읽어서 영어의 기초 지식을 머리에 많이 집어넣고 그게 영어 저수지가 얼마큼 차면은 그때는 거기서 물을 끓여다 경작하는 논에다가 물을 끓여다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영어의 저수지에서 충분히 차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할 적에 글도 쓰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생기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 모국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외국어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이 듣고 글을 많이 읽었으면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영어 저수지에 많이 차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 꺼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그걸 꺼내 쓰려고 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순서대로 합시다. 뭐 저 7,000시간을